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본 강의를 맡은 주병현 교우 강사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특강에 앞서서 목차는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목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 AI가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챗GPT는 무엇인가, 그리고 AI 종류, 그리고 GPT는 사고 설계의 도구, 그리고 시연, 그리고 결국 챗GPT를 잘한다는 건 이런 그 이후 오늘 당장 해볼 실행 가이드. 그래서 결국 AI 시대는 누가 살아남나. 그리고 마지막은 Q&A 시간입니다. 본 특강을 준비하기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한 게 있어요. 특강을 준비할 때 일반인 분들은 챗GPT를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서 좀 어떤 고민을 할까 좀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소식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뉴스 보시면은 뭐 AI를 활용해가지고 뭐 600만 원을 벌었다, 월 수익, 뭐 AI를 활용해서 뭐 문과생이 뉴스 기사를 크롤링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더라.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게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면은 내 직업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대체라는 키워드에 제가 좀 집중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토대로 제가 유튜브에 당장 검색한 게 뭐였냐면은 챗GPT 활용법이었습니다. 네, 가장 많이 검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 활용법에 대해서는 되게 많죠. 뭐 엑셀 뭐 매크로 자동화라든지 뭐 그런 웹 서비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되게 많은데 챗GPT 활용법을 되게 검색하면은 너무 많아요. 네, 활용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요.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일반인 분들은 덜컥 좀 피곤하고 겁이 날 것 같아요. 되게 와주시면 뭐지? 뭐부터 해야 되지? 네, 뭐부터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강의를 보고 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인프런 같은 뭐 유데미 이런 강의 시스템을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 거기서조차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에서 제가 좀 출발을 해서 약간 일반인 분들은 좀 많이 무섭고 두렵겠다. 예, 라는 고민을 좀 접하실 것 같아요. 예, 접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행동에 대해서 챗GPT 활용법 그리고 활용법이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영상들은 대부분 프롬프트 도구나 아니면은 좀 사용 방법, 활용법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프롬프트 스킬 강력 한 30가지 뭐 그런 것들, 뭐 하루 5분 투자로 뭐 부자 될 수 있다. 뭐 이런 단편적이고 과정된 뭐 이런 정보들이에요. 근데 막상 이런 거를 좀 따라 해보려고 하면은 쉽게 잘 안 되죠. 예. 원래 그분들은 좀 축적된 지식들이 있고 그런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린 상태에서 좀 배우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인 분들에게는 좀 무리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내가 이런 걸 따라해서 뭐 금전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특강을 진행하는 목적은 그런 일반인 분들에 대해서 약간 방향성, AI, 그리고 챗GPT를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앞으로의 나갈 방향성을 좀 잡으셨으면 하는 그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에서 좀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반인 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작성을 했지만 비전공자, 그러니까 개발자를 지망하시는 어느 정도 개발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도 쉽게 볼 수 있게끔 제가 특강을 좀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챗GPT 활용법에서 한 단어를 빼볼게요. 활용법을 빼고 챗GPT. 예. 챗GPT의 활용법은 너무 많은데 챗GPT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챗GPT는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의 말을 가장 좀 이해하기 쉽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AI 도구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요약, 설명, 글쓰기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뭐 결과물들을 되게 많이 생산해내죠. 그걸 두고 우린 자동화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자동화 시대, 그러니까 자동화 AI 시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챗GPT는 좀 쉬운 아이예요. 솔직히 되게 쉬운 아이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말을 걸면 원하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쉬운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쉬운 도구. 근데 챗GPT가 처음부터 이렇게 쉬운 아이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예. 그걸 설명하려면 먼저 AI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챗GPT는 AI의 종류, 그러니까 도구 종류 중 하나예요. 예. 도구 종류 중 하나인데 AI는 인공지능은 솔직히 현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시점에서 갑자기 발생된 키워드가 아니에요. 예. AI는 옛날부터 있었던 존재였고 도구였고 그다음에 키워드였습니다. AI는 쉽게 말하면은 원래는 지금은 저희들의 언어로 쉽게 질문하면 정답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AI는 그냥 단순히 컴퓨터 언어로 기반으로 한 로직이라든가 그런 명령어 기반으로 처리된 그런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2022년부터 제가 똑똑히 좀 기억하는데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예. 그냥 뭐 정말 그때 당시에 챗GPT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었냐면은 쉽게 질문하면 쉽게 답을 주는 아이였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들의 언어로 쉽게 이해해서 그 쉽게 이해한 글을 바탕으로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게 쉬운 아이는 아니었어요. 예. 처음에는 한국어도 안 됐죠. 그냥 영어로만, 그냥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하고. 그리고 영어로 질문했는데 좀 뚱땅지 같은 소리를 내뱉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예. 지금 대표적인 도구들로 좀 제가 구성해서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챗GPT 외에도 제미나이, 클로드, 퍼블릭시티, 그 다음에 미드저니, 캔바, 그리고 클로버노트. 그 다음에 좀 개발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좀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커서 AI. 네, 이렇게 다양한 AI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AI 도구들이 있는데 원래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죠.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글록 AI도 있고, 그리고 AI는 아닌데 AI를 통해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플랫폼 사이트를 보면 리튼이 있죠. 리튼이 있고 폰.com이라는 데도 또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챗 GPT를 통해서 파생된 플랫폼이나 AI 종류들이 매우 무척이나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또 뭐냐면은 챗 GPT 활용법도 검색을 해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은 챗 GPT보다 더 낫다더라. 뭐 이런 도구를 하면은 뭐 30분 만에 내가 뭐 전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전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프롬프트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게 되게 많았죠.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게 되게 많은데 도구들도 되게 많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일반인 분들은 더 무서워할 거라 생각해요. 당장 챗GPT 활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그리고 그것 만들어 벅찬데 AI 도구조차 이렇게 많다면 AI 도구 선택하는 것부터 뭐 프롬프트 스킬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까지 그런 걸 많이 고려를 했을 때 좀 접근 방식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 시점까지 제가 도달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감히 좀 설명을 좀 소신 발언을 좀 하는데 도구의 사용법은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해요. 단지 뭐 특정 AI가 특정 분야에서 잘한다 라는 기준은 뭐냐면은 단지 생산성과 시간이에요. 시간 비용.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장점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즉, 이 챗 GPT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선택하는 나중에 내가 필요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폭넓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도구도 좀 폭넓어지는데 저는 좀 더 명확히 다른 거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챗 GPT는 되게 뭐든지 소화할 수 있는 똑똑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책을 엄청 많이 읽은 8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8살짜리 아이.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지잖아요.
아이 다루듯이 좀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무언가를 질문하면은 답변을 내놓는데 항상 왜가 붙어요. 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명확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어야 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챗GPT 도구나 툴 사용법 대신에 먼저 저희의 사고 설계,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챗GPT 하나를 명확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힘을 기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 개발자라고 하죠. 예, 개발자. 저는 또 하나의 소신 발언을 하자면은 뭐 문과생이 뭘 개발했다더라, 뭐 비전공자가 뭐를 개발했다더라 라고 하는데, 솔직히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주고 돈을 얻는 행위가 개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비전공자들이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얻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개발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개발자의 역할이 좀 더 다른 의미에서 폭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먼저 설계하는 힘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사용자 니즈 파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사용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모든 사람들 지칭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에 먼저 고민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와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명확히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설계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문제 정의하고, 흐름 구성하고, 결과 도출하고, 결과 검증 및 개선 능력이. 솔직히 AI는 지금 많은 부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 양성을 하는 교환사다 보니까 좀 개발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학생분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학생분들에 대해서 AI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예, 좀 많이 활용하는데, 결론은 AI가 내뱉는 모든 코드들이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저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너무 명확한 답을 주지만은 실무에선 적용하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몇 번의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저희가 사람이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검증하는 능력과 개선 능력. 여기에서 이런 능력을 좀 많이 보는 회사들도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많이 자료를 수집해 온 게 있었는데, 그 학생분들의 저희 과정은 학생분들의 이제 취업도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연 많은 회사 분들이 AI를 통해서 사용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이 채용할까 했는데 많이 채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서 AI 있잖아요. 커서 AI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50가지의 회사를 좀 보고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20가지의 회사가 우대사항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커서 AI를 활용해서 좀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예, 그런 사람들이 우대사항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래에서 우대사항이 또 뭐가 있었냐면, 커서 AI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AI와 다시 그 요구사항을 다시 맞추고 개선하는 능력을 AI와 소통을 해서 개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구를 많이 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훈련 자체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하나 잡아서 좀 명확하게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까지 이 훈련을 되어 있다면은 훈련을 되어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챗GPT 하나를 깊이 있는 활용을 통해서 하나의 도구를 깊게 활용하는 경험이 다른 도구를 선택하는 힘도 길러지고 조합하는 안목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AI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예,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죠. 예, 여러 가지 AI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대에 이제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도구 연결의 힘도 강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도구는 변해도 사고 설계 능력은 계속 유효합니다. 예. 이런 능력이 먼저 갖춰진다면 어떠한 도구를 선택하더라도 제가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이제 챗GPT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챗GPT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다랐을 때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질문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강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예, 제가 좀 시연을 좀 준비해 봤어요. 예. 제가 원하는 니즈는 뭐냐면은 챗GPT 하나로, 그러니까 프롬프트 스킬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챗GPT 하나로 저희가 명확하게 설계해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하면 20분 안에 웹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고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시연을 좀 준비를 해 봤는데, 예, 웹사이트 만들기예요. 챗GPT 하나로. 예. 시연을 통해서 실제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는데 제가 준비한 프롬프트는 딱 하나입니다. 예. 많은 강의를 보면은 뭐 이거부터 활용하세요, 저거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하세요. 되게 피곤하잖아요. 예. 되게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저는 좀 진입장벽이 느껴진다 생각해요. 예.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흐름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 예. 이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프롬프트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사용해요. 예. 내가 뭘 만들고 싶은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를 챗GPT한테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내뱉기가 좀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처음부터 좀 진입장벽이 느껴지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자체를 GPT한테 맡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한 문장씩 말할게. 10개의 문답 무용으로 그걸 바탕으로 정말 쉬운 버전부터 웹 서비스를 한번 배포하는 경험을 가져보자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살짝 끄고, 지금 화면을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 챗GPT 화면이죠. 네, 되게 익숙한 화면이에요. 자, 그랬을 때 먼저 보통 이렇게 하죠. 저는 일단 제 니즈를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챗GPT를 통해서 강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강의 웹사이트. 강의 웹사이트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인프런이 있겠죠? 인프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과연 인프런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좀 정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그것조차도 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준비한, 그래서 힘드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할 거야. 10가지 문답 무용으로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것을 정해보자. 쉽고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자, 그러면은 이제 저와 챗GPT 간에 10가지의 스무고개를 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구현하고 싶은 거를 GPT를 통해서 명확히 정의하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웹사이트 주제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강의라고 했죠? 강의 웹사이트. 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게요. 일반인. 그래서 강의는 어떤 형식으로 제공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유튜브 영상, PDF 자료, 그 다음에 텍스트 설명이 있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영상이라고만 할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권한. 보통 인프런 강의 보면은 어떤 강의를 보든지 간에 이제 회원가입을 통해서 내가
이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권한으로서 내가 이 강의를 시청할 수 있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간단하게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어.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강의를 나열할 거야? 아니면 하루에 하나씩 추천해 주는 형식이야?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강의를 나열할 거야. 그리고 각 정의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해? 라고 했을 때 정확히 제가 원하는 거 간단한 거 4가지가 벌써 나와 있어요. 썸네일과 제목, 그리고 해당 강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강사 이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붙여 넣어 볼게요. 강의를 클릭하면 이동하는 상세 페이지도 필요한가? 했을 때 상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해? 라고 했을 때 유튜브 영상, 강의 설명, 사용자 리뷰, 그리고 디자인은 어떤 느낌을 원하는가? 저는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예. 화려한 거는 저는 좀 멀리 하는 편이고 되게 사용자가 딱딱 눈에 보여서 딱 클릭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고 심플. 자, 그럼 마지막인데 추가 기능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데 제가 지금 요구사항을 묻는 거예요. 어떤 요구사항을 원하는지. 추가 기능을 어떤 걸 넣을까요? 그러면은 네.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찜하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강의를 시청하고 나중에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찜하기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근데 제가 아까 명확히 말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어느 페이지인데? 어느 페이지인지까지 명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어느 페이지일까요? 저는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용자가 이제 이 유저 스토리라고 해요. 어떤 사이트를 봤을 때 유저가 내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과연 그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능력도 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복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이트를 협업을 통해서 누군가와 협업을 통해서 개발할 때 이 능력도 되게 자주 활용해요. 네. 그랬을 때 상세 페이지에 구현했으면 해. 그러면은 이제 핵심 기능에 대해서 쭉 나열해 줍니다. 저는 이런 걸 구현하고 싶었대요. 네. 자,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목표는 일반을 위한 유튜브 강의 웹사이트고요.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강의를 보고 찜할 수 있는 구조. 맞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메인 페이지. 맞죠? 메인 페이지에 딱 들어와서 여러 개의 강의가 나열되고 각 강의 카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이 돼요. 썸네일 이미지, 제목, 간단한 설명, 그리고 강사명.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가 상세 페이지예요. 맞죠? 여러 가지 강의 목록에서 딱 하나 선택하면은 그에 대한 영상, 설명. 예. 그리고 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자 리뷰 영역까지도. 예. 그리고 아까 요구사항을 반영했죠. 찜하기 버튼. 클릭 시 로컬에 저장되어서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함이라고 하는데 이 로컬이라는 단어는 좀 개발 지식으로 좀 약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브라우저 안에 로컬 스토리지 딴이 있어요. 로컬 스토리지 딴이 있는데 거기 웹에서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내가 찜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네. 그 의미고요. 그리고 디자인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심플한 레이아웃, 그리고 모바일 우선 반응형 구성이에요. 요새는 웹사이트 봤을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활용하죠? 당연히 핸드폰입니다. 모바일. 예. PC로 보는 것보다 이제 모바일로 좀 많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구형 반식 권장까지. 근데 이 부분은 좀
좀 배제를 할게요. 왜냐면 제 특강 이제 좀 타깃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초심자를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그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구현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정보가 나왔는데 MVP는 나왔어요. MVP는 뭐냐면 핵심 기능이에요. 네. 다른 거 다 빼고 내 사이트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구현되어야 돼 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가 더 빠졌어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유저 스토리. 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요구할 거예요. 해당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유저 그래서 챗GPT도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강의 탐색부터 한대요. 일반인이 딱 왔을 때. 네. 유익한 강의를 찾기 위해서 강의 목록 페이지에서 여러 강의를 한눈에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네. 그냥 우리가 구현할 거에 강의 목록 페이지 딱 하면은 좀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되게 애매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세 보기, 강의 시청, 찜하기, 그리고 찜한 강의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리뷰 보는 것까지. 제가 딱 원하는 기능들만 딱 넣어져 있어요. 네, 저는 이거를 좀 구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 유저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웹사이트를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이용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보통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죠. 여기에서도. 전 여기에서조차 좀 진입 장벽이 좀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과연 내가 이 프롬프트, 즉 내가 만들고 싶은 사이트를 정의를 해놨는데 과연 어떤 도구를 통해서 또 배포를 해야 되나? 많은 좀 시간이 할애되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것조차도 좀 물어볼게요. 해당 유저 스토리를 가지고 가장 쉽고 빠르게 구현을 통해서 배포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딱 하나를 얘기해 주죠. 어떤 사이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저는 v0.dev라는 사이트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것도 프롬프트 기준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명확히 정해 놓은 이 사이트에 대한 유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실제 도메인까지 만들어주는 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이트까지 들어왔으니까 저희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저희가 정의한 거 있잖아요. 잠깐만요. 얘는 지워도 되겠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구현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타겟인지, 그리고 이 타겟을 통해서 뭔가 어떠한 이점을 가져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구현 중이에요, 지금.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는 사실 이번 특강을 통해서 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거 하는 데 있어서 한 5분 정도 걸릴까요?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5분 정도 걸리니까 끝나자마자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자, 봤을 때 와, 좀 뭔가 그럴듯한 사이트가 뭔가 좀 만들어졌죠? 네. 그러면은 클릭하면 혹시 이동할까요? 와, 이동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리뷰, 찜하기 버튼까지 되네요. 근데 과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뭐라고 하지? 상품에 대해서 배포까지 될까? 그러니까 도메인까지 구성해 줄까 했을 때 이 V0의 도구의 좀 툴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해 놓은 유저 스토리를 시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그것까지 구현해 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툴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퍼블리시 이거는 한 30초 걸려요. 네, 30초 걸려요. 뭔가 영화가 나오죠. 자, 했을 때 네, 사이트까지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챗GPT 하나로 웹사이트를 MVP 정도는 뽑아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가 시연 한번 해보았는데요. 강의 신청하기 하면은 동영상이 재생할 수가 없어요. 예, 당연하죠. 왜냐면은 그에 대한 컨텐츠는 아직 저희가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조차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컨텐츠는 결국에 인간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문제점 정의도 인간이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명확히 정해야 되는 거 인간이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인간이 AI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대체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사이트는 일단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에 대한 콘텐츠는 지금부터 찍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찍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 너무 좋았어요. 질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딱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한 14분 걸렸네요. 14분 만에 간단하게 좀 내가 구현하고 싶은 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좀 도메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솔직히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10번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10번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게 안 나오네? 이건 나오는데. 이게 그거였구나. 좀 제가 똑같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좀 유저 스토리를 똑같이 내뱉어 주잖아요. 아까 GPT가. 근데 그 유저 스토리마다 사이트가 다 모양새가 달라요.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뭐 여러 유튜브 강의에서 내보이는 뭐 프롬프트 스킬 그런 것도 중요하죠. 도구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명확하게 정의하는 힘을 더 길러야 말씀해 주신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서 소개드렸던 8월 4일날 열리는 과정을 제가 들어가게 되고 강의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기초 체력부터 먼저 시작해요. 기초 체력이 뭐냐면 아까 자바스크립트를 예로 들었었는데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기능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기능도 그렇고 화면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화면에 대한 꾸밈도 필요하겠고 그쵸? 그런 걸 저는 기초 체력이라 말합니다. 누구는 말해요. 코딩 없어도 AI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배워야 하나요? 배워야 합니다. 왜냐면은 방금 생성한 웹사이트에서 소스코드가 어디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소스코드가 얼마큼 무료라고 하셨는데 유지가 되는지 실제로 사용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유지 보수가 가능한지요. 유지 보수는 가능합니다. 첫 번째, 유지 보수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여전히 저희 자연어 기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예상해서 좀 PPT를 만들어 봤는데 내가 원하는 기능이 안 나왔을 때 유지 보수가 필요하겠죠.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은 다시 명확히 정의를 해야겠죠. 다시 명확히 정의하고 유저 스토리를 정리해 보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는데 그것조차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조차 명확하게 정의하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감이 없거나 아니면은 처음이신 분들은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자체도 다시 한번 5번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혹시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더 바라는 기능이 있으실까요? 아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었지만 이제 로그인이라든지 어떤 권한에 대한 정의가 된다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로그인 페이지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회원가입 페이지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다시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도 프롬프트 창이 있어요. 이것도 GPT 기반이에요. 즉 얘도 챗 GPT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GPT에서 명령하지 않고 여기서 간단하게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명령을 해볼 건데 현재 로그인과 회원가입, 즉 인증 인가라고 해요.
화면이 구현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그에 대한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GPT가 먼저 말하고 있는 게 백엔드, 즉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 화면은 구현을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 V0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화면을 구성하는데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는데 워낙 탁월하지만 백엔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화면에 대한 것만. 그리고 지금 열심히 유지보수 중이에요. 예, 열심히 유지보수 중. 예. 혹시 소스 코드를 수동으로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의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한 장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코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글자 하나만 딱 추가하는 것까지요. 예.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답변 드리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 스킬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더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딩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했을 때 물론 코딩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사용자의 명확한 요구사항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명확히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한 기초 체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그것을 좀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신입들을 좀 양성하기 위한 그래서 8월 4일날 개강을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개강된 목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AI는 좀 느려요. 좀 느려요. 네. 엄청 빠르긴 하죠. 네. 근데 저는 AI의 단점이 지금 명확히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더 빠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로그인 그리고 회원가입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화면까지는 연동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아까 질문해 주셨던 코드를 수정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코드를 보면은 수정할 수 있게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로그인 페이지였죠? 로그인 페이지인데 여기서 로그인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코드를 수정하는 거는 좀 공세가 너무 많이 드니까 글씨만 좀 작성해 볼게요. 글씨 로그인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저장이 되면은 알람 같이 띄워줘요. 그랬을 때 다시 프리뷰를 가볼게요. 그리고 다시 로그인 창을 가면은 네 코드까지 수정이 돼요. 네, 코드까지 수정이 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뭐 600만 원 월 뭐 GPT 활용해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단편적인 거예요. 네. 그것만 할 수 있고 그의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그런 사례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까지 완벽한 것까지.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긴 한데 이 부분은 그런 거를 좀 개선을 시키고자 좀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캔슬. 나중에 뭐 저희 뭐 오프라인 강의를 뭐 시청하실 수도 있게 되겠는데 그때 배우는 형상 관리라고 해요.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고 계속 푸시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시점이라고 해요. 어느 시점에서 코드를 고쳤고 어느 시점에서 뭔가를 병합했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Git과 GitHub라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지금은 좀 나중에 제쳐두고 그 도구로 바로 연결해서 좀 보여드리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랬을 때 Git으로 가보면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딱 남겨있던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서 클릭하면은 AI가 만들어놨던 형상에서 제가 따로 외부 저장소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VS 코드는 들어보셨을까요? VS 코드? 네, VS 코드. 그 VS 코드를 통해서 풀을 받아서 작업 진행하고 그대로 푸시를 때려서 시점 관리를 통한 개발을 이어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V0 같은 도구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곤 해요. 예. 물론 뭐 지금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사용하시긴 하는데 이거를 꾸준히 사용하지만은 이걸만 통해서 뭔가 결과물을 통해서 뭔가 좀 결과물을 갖다 준다. 그건 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개발자가 그 코드를 검증하고 수정돼야 되는 거는 개발자가 할 몫이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해요. 예. 자, 여기까지 제 시연이었는데요. 잘 봐주셨나요? 예. 좀 뭔가 어지럽긴 했었죠. 예, 어지럽긴 했었는데 결국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챗GPT를 잘 쓴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각각의 요구사항을 좀 더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문제 정의력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실행 흐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구성력 그리고 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명확히 알고 있는 힘이에요. 네, 내가 구현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결국엔 내가 이런 기능을 필요로 한다. 네.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린 경우가 있지만 AI 시대의 개발자, 그러니까 미래의 개발자라고 하죠. 개발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GPT나 코파일럿 클라우드 뭐 등장으로 뭐 개발의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졌어요. 예.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일반인 분들이나 비전공자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개발 용어나 키워드를 당장 한두 개만 툭 던져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걸 통해서 좀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비전공자도 AI 도구를 활용해서 웹사이트 제작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옛날에 개발자는 코드를 작성하는 거가 끝이었다면 지금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부터 그건 전제 조건을 깔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정의와 흐름 그리고 끝까지 가져가는 힘. 그래서 지금은 흐름 설계자와 문제 해결 책임자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뉴스에서 좀 제가 긁어 온 한 문장인데요. 2030년까지 코드의 95%가 AI에 의해 생성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을 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시연도 잘 보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지만 그러면은 당장에 내가 해보고 싶은데 그러고 싶잖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어떤 걸 해봐서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AI가 좀 일반인 분들이 AI가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AI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좀 더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좀 더 깊어졌고. 왜? AI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네? 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구사항이 좀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목표가 좀 높고 어렵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에서 좀 그랬을 텐데 저는 이 실행 가이드의 첫 번째 설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먼저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 아까도 제가 뭐 강력한 뭐 프롬프트 스킬이나 그런 거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거 사용하지 않고 그것부터 정의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작은 목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흐름을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그리고 MVP, 즉 내가 초기에 정의한 이 초안에 대해서 핵심 기능을 추리는 거. 그리고 핵심 기능을 추렸다면은 그 추린 기능을 토대로 유저는 내 사이트를 가지고 어떤 스토리, 즉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예요. 저는 시작과 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한번 화면만이라도 좀 그래도 AI를 통해서 개발을 해보았다라는 경험을 가져가는 게 제 작은 목표입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서 이것만 해주셨으면은 저는 좀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래서 AI 시대는 이제 누가 살아남는가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코드 작성하는 걸 전제로 한 흐름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정의할 수 있게끔 스스로 흐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좀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좀 내가 뭘 모른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와 함께 소통하면서 구현할 수 있는 것, 즉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면 AI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준비된 특강은 여기까지예요. 준비된 특강은 여기까지고, 예. 네, 그러면은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